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 이상 충남도민들이 KBS 경영 논리의 희생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KBS 충남방송 총국 설립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BS 충남방송 총국 설립 방안과 추진 전략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에 설립 부지를 마련한 채 8년째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KBS 충남방송국에 대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총 18개의 지역 총국을 두고도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도민은 9시 메인 뉴스에서 서울과 중앙의 소식을 들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은 전국도 단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KBS 방송 수신료의 4%인 262억 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TV가 50% 차지한 바 있으며 60대 이상 도민 70%가량이 TV를 선호합니다. 양 지사는 국가균형 발전과 알 권리 충족 등 충남이 응당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100만 서명 운동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충남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2월까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 남상현 회장과 만나 결핵예방사업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실을 증정받았습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충남 권역에 할당된 6,900만 원의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학생결핵 환자 대상 행복나눔 지원비, 취약계층 대상 결핵 조기 발견 사업, 조사 연구, 결핵 예방 홍보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도는 도내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도교육청, 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와 함께 중고등학생 8만 명, 15개 시군 건강 취약계층 2만 명 등을 대상으로 이동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확진자가 581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격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도 감염 위험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기해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등 방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수칙과 함께 주변 지자체, 서천군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격상되고 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천군과 맞닿아 있는 전북 군산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1일 기준 누적 확진자 9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누적 22명이던 확진자가 지역 N차 감염으로 11월 말 기준 81명까지 치솟았는데 지난 1일에는 9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되며 90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군산시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에 달하는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잠깐 멈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달 28일 전북도 최초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공주 등 집단 연쇄 감염이 이어진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들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 두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만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79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아산시는 지난달 25일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고 2단계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던 천안시는 1일 18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국적 3차 대유행에 서천군도 감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타 지역 확진자가 서천 특화시장과 하구뚝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천군은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역 감염이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정부 방역 방침에 발맞춰 1일부터 1.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키로 했습니다.
1.5단계부터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이동,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예배는 좌석수의 30%만 허용되고 종교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 가능하고 등교 시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노박래 서천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겨울철 3차 대유행의 위기도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와 밀접, 밀집, 밀폐된 장소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학읍 일대 건축될 기벌포 복합문화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군은 지난 30일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이 컸던 주민들은 300석 규모에 달하는 센터 건립에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 1이 219-1과 218-4번지 1450제곱미터 일대에 조성될 객석 300석 규모의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경진건축사 사무소의 이대영 소장은 내부 구성, 건축물 예상 외관, 기본 설계도 등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공연장이, 2층에는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 소장은 센터 전체적인 건축물 외관은 갈대의 숲소리, 모시의 질감 등 서천의 자연물의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공연을 감상하는 감성홀의 개념으로, 외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벌포의 찬란한 기상을 건물 외부 야경 조명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밤에 우리의 그 기벌포 복합문화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기상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이 건물의 야경으로도 좀 드러났으면 하는. 홍순경 장항읍 주민자치회장은 모일 곳이 부족했던 지역에 문화 편의시설이 생겨 주민들도 좋아한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컨셉부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이 거의 모든 것이 다. 김경재 의원은 장애인 객석을 보충하고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애인석이 6석이라고 했어요. 장애인석을 좀 늘렸으면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한편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조성에는 오는 2022년까지 73억 원이 투입됩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6명의 아이들이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휩쓸었습니다. 대형 영어학원도 아닌 무료 교습소의 작은 강의실에서 틈틈이 공부한 덕에 얻은 결과인데요. 이번 대회 수상을 통해 영어에 더 큰 자신감이 붙은 6명의 아이들을 조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I got a prize.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무료 영어 교습소에서 공부하는 6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5회 온라인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대형 영어학원도 아닌 작은 강의실에서 교육받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10에서 15일간 함께 연습한 결과입니다. Maintain 2 meters of social distance and, if not possible, wear mask even outdoors. 상을 받은 아이들 대부분은 영어를 1년도 채 배우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영어 공부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내년에 또 도전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제스처가 좋아요. 말하는 그 악센트. Don't play games. No more sleep. Don't do that, 도연. 대회 일정이 가까워졌을 땐 새벽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영어 말하기 연습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쫄진 않았어요. 새벽까지 노력해가지고 선생님 믿고. 5학년 대상을 받은 남준호 학생은 내년 왕중왕전 입상을 기약하며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진을 하고 우리나라는 작지만
대단한 나라고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은 대회 수상의 날을 회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대상 받았을 때, 결정 났을 때 울었거든요. 늦은 시간 마다하지 않고 온 애들이 코로나 아니면 뽀뽀 100번 해줬어요. 한편 이번 대회는 각 학년별로 수상자가 가려졌으며 장항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1학년 대상 장한별, 우수상 김채윤, 5학년 대상 남준호, 우수상 김도현, 김강산, 6학년 우수상 김태한 등 6명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 중 대상으로 입상한 수상자는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위한 공연과 캠프 행사에 학생 대표 단원으로 선정되며 내년 중 영어 말하기 왕중왕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일 서천공주선 북서천 하이패스 IC 공사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군은 서천 IC, 동서천 IC와 거리가 먼 서천군 시초면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이패스 IC를 설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동서천 기점 9.8km 지점 시초면 봉선리 일원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하이패스 IC 명칭에 대해 우리 지역 지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를 저수지명을 따서 봉선지 하이패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에 박윤배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차장은 하이패스 IC 개통 전 명칭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IC 공사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3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27일 서천군 서면 원리 김가공 특화단지에서 김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종합비즈니스센터는 김산업 종사자 간 소통 공간 마련과 공동생산 지원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제3기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김종합비즈니스센터가 선정되어 김가공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37억 원이 투입돼 올 10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는 연면적 823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판매장, 홍보관, 체험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공동생산 지원 시설은 연면적 216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신제품으로 개발된 김부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방래 서천 군수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친수공원 부지에 장항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원 35명이 모여 오는 7일까지 470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식재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장항읍 새마을협의회가 충남도 제안사업에 공모 신청한 것으로 총 예산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장항항 친수공원의 7에서 8km 길가에 470그루의 홍단심계 무궁화 가로수 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임현규 새마을협의회장은 일제감정기의 쌀수탈과 노동착취의 흔적 등 은민의 가슴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항 지역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좀 우리가 다스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편 지난 1일 노방래 서천 군수는 현장을 찾아 무궁화 나무를 심으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난달 30일 생태교양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생태교양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27종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2편에 나눠 담았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와 복원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활동에 관한 기록도 담았습니다. 서천소방서가 내년 2월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소방서는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율점검 및 점검부 작성, 화재 안전 컨설팅, 점포 내 전기가스 안전사용 지도 등 소방교육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저탄소 생활 경연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기후환경 교육 콘텐츠를 충남 도내에 확대 보급하고 찾아가는 교육 제공과 다양한 체험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홍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 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